케인은 맞춤 전술을 짜지 않으면 아무런 활약도 못하는 최악의 공격수이며 그동안 얼마나 동료들을 이용해왔는지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경기였다. 유로 2024 대회가 한창인 지금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24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은 전반 18분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24분 와킨스와 교체되는 굴욕을 맛보았고 잉글랜드 내에서는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케인 활용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승점 1점을 획득한 잉글랜드는 조 1위를 유지하였으나 또다시 부진한 경기력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짓지 못해 자칫하게 되면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놓이게 되자 수많은 잉글랜드 현지 팬들은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영국 매체에서는 토트넘과 미넨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군림했던 해리 케인이지만 오늘 경기에선 에너지도 속도도 영리함도 볼 수 없었다. 우리가 알던 해리 케인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라며 해리 케인을 향해 혹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내 득점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케인은 결국 굴욕스러운 교체까지 당하자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팀 동료들을 향해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케인의 발언은 또 한 번 큰 논란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영국 축구 레전드들 또한 케인에게 완전히 실망했다라며 그는 손흥민이 없으면 완전히 반쪽짜리 공격수나 마찬가지다 라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잉글랜드 소속이자 세계 최고의 풀백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날 주 포지션인 풀백이 아닌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던 아놀드는 놀랍게도 해리 케인은 이곳을 토트넘이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는 손흥민처럼 뛰어주지 못한다 라는 과감한 발언으로 인터뷰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700억 원짜리 공격수가 맞아?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로 2024 그리고 도박사들 사이에서 우승 배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잉글랜드가 졸전 끝에 덴마크와 무승부를 거두는 대참사를 겪었는데요. 필포든, 주드 벨링엄, 부카요 사카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이선 라인과 해리 케인을 앞세운 잉글랜드의 전력은 지난 수십 년을 비교해봐도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덴마크는 토트넘 소속 미드필더 호이비에레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팀 단위의 체계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작부터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잉글랜드였지만 부주장 카일 워커의 신들린 드리블에 이은 컷백 패스가 상대 수비를 막고 튀면서 때마침 좋은 위치에 있던 해리 케인이 마무리하며 선제골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덴마크는 실점 후 공격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갔고 에릭센 등이 맹활약하며 쉴 새 없이 잉글랜드의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그리고 전반 33분 슐만의 멋진 중거리 원더골이 터지며 스코어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아차 싶었던 잉글랜드는 전후반 내내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한 케인을 빼고 올리 와킨스를 내보내며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덴마크의 압박과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끝내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덴마크의 중원에서 맹활약한 토트넘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는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잉글랜드는 덴마크에게 팀워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내가 느낀 잉글랜드는 온전히 하나의 팀이 아니었다. 마치 케인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그런 팀 같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며 최우수 선수상을 받아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이 때문인지 잉글랜드 현지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합니다. 이날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교체라는 굴욕적인 경기를 선보였던 해리 케인은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를 통해 오늘 경기는 나에겐 악몽 같은 하루였다. 난 오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에게 공이 좀처럼 오질 않아 득점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런 토너먼트에서 뛰어난 공격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알 것이다. 나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며 팀원들의 플레이가 아쉽다는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남겼는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축구 레전드들이 한데 모여 이번 해리 케인의 부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리오 퍼디난드는 케인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공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오늘처럼 중원에서 볼 배급이 막힐 땐 해리 케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선수다. 잉글랜드의 레전드 공격수 앨런 시어러 또한 케인은 마치 내가 선수 시절 나이가 들었을 때처럼 행동했다. 그는 예전부터 스피드가 느려 역습면에서 강점을 지닌 선수가 아니었다. 그가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항상 곁에 뛰어줄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처럼 말이다. 오늘처럼 선수 비우 역습일 때 케인은 그저 반쪽짜리 공격수다. 케인이 지금처럼 골 욕심만 부린다면 차라리 다른 공격수를 쓰는 게 나아 보인다. 브렌트포드의 감독
토머스 프랭크는 잉글랜드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낼 선수가 현재 잉글랜드에 없다. 케인이 맞춤 전술이나 파트너가 없을 때 이토록 무기력한 선수인지는 꿈에도 몰랐다. 라며 해리 케인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고의 풀백으로 평가받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중원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선보였던 아놀드는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를 통해 이번 무승부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무기력한 경기였다. 나는 경기 내내 중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볼을 받으면 항상 케인을 받고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우린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 때문에 스타 플레이를 위한 맞춤 전술? 우린 이 대회를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우린 손흥민이 아니다. 케인만을 위한 맞춤 전술은 불가능하다. 이곳은 토트넘이 아닌 잉글랜드다. 목표를 위해선 한 팀이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끝으로 담담히 인터뷰를 끝마쳤는데요. 이 발언을 접한 축구 팬들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케인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나봐. 더 이상 날카로움이 안 보여. 케인이 없을 때 실제로 잉글랜드의 승률이 훨씬 높았어. 이런 큰 대회에서 케인은 항상 활약하지 못했어. 토트넘이 그동안 우승을 못한 것도 케인 문제가 아닐까? 유로 2024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손흥민 역할이 계속해서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손흥민 역할을 해낼 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케인이 손흥민과 EPL에서 역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로 활약했고, 케인의 강력한 슈팅과 패싱 능력, 그리고 손흥민의 탁월한 결정력과 이선 침투 능력의 조화가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콘테 체제에서 케인만을 위한 팀이라며 희생했던 손흥민 선수, 어떠한 불만에도 굳건히 버티며 새 주장으로서 자신만의 축구를 마음껏 펼치는 모습으로 영국 언론의 극찬 세례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부디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국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